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넥스 의료기기 제조허가부의 전예지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MD삽 할 때가 됐다의 주제로 먼저 첫 번째로 MD삽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MD삽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MD삽 준비 절차와 국내 제조사들이 MD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사이넥스에서 MD삽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MD삽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D삽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MD삽은 메디컬 디바이스 싱글 오딧 프로그램의 줄임말로 국제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인 IMDRF에서 개발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QMS에 대해서 미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일본 5개국에 대한 단일 규제 심사를 수행하여 심사의 일관성 및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MD삽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서 2017년부터 정식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MD삽 참여 규제 당국으로는 미국 FDA, 브라질 안비자, 캐나다 HC, 호주 TGA, 일본 MHLW 총 5개의 규제 당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 회원국 외에도 유럽, 영국, 세계보건기구가 참관국으로 되어 있고 저희 한국과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이스라엘이 협력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파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캐나다를 보시면 캐나다는 2019년부터 MD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외에 다른 국가들은 기존 GMP와 MD삽 심사를 병행하여 운영을 하는데 캐나다는 MD삽 GMP를 제외하고 MD삽만 단독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캐나다는 2, 3, 4등급 제품과 최초 심사, 변경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모두에 MD삽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싶으실 미국의 경우는 MD삽이랑 GMP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이고 1, 2등급 제품에 MD삽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1, 2등급에서도 PMA 제품이랑 GMP 면제 품목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두 번째에 있는 브라질, 네 번째에 있는 호주, 5번째에 있는 일본의 경우도 MD삽이랑 GMP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브라질은 3, 4등급, 호주는 1등급, 일본은 2, 3, 4등급 제품에 MD삽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MD삽이 의무인데 다른 나라들은 왜 MD삽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MD삽의 장점으로는 하나의 심사로 미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일본의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장점이 있고 의료기기 안전 및 규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5개의 국가를 한 번에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동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MD삽을 신청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D삽을 고려해야 할 제조사는 캐나다의 경우는 MD삽이 의무이기 때문에 캐나다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제조사들은 이 MD삽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로의 동시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제조사의 경우도 MD삽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MD삽 준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D삽 준비를 위해서는 심사 기관을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16개의 심사 기관은 국내 식약처에서 2024년 2월에 발행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총 16개의 심사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국내 소재지로 되어 있는 BSI, DMV, SGS, TUV 라인란드, TUV 슈드 등 많이 들어보신 심사 기관도 있으실 텐데 이 모든 심사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먼저 우리 제품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원이 국내에 존재하는지 해외에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해외에 존재를 한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있고 시차 등의 차이로 아무래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심사원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 제품이 멸균 제품이거나 곡물 유래 제품일 경우 또 이 품목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심사원이 먼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심사원을 선정하고 나서는 이제 MDSAP 심사는 총 6개의 심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ISO 13485랑 MDSAP 요구사항에 따라서 QMS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최초 심사가 있고, 이 최초 심사 이후에 1년 주기로 QMS 변경 사항이 있거나 13485랑 MDSAP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사후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심사 이후에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보셔야 되고, 또 네 번째로 특별 심사는 만약 제품이나 QMS 인증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또는 MDSAP 부적합 후속 조치 또는 MDSAP 규제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받을 수 있는 심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규제 당국에 의한 심사로 말 그대로 규제 당국에서 심사를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심사이고, 마지막으로 비통보 심사는 4 그레이드 부적합이 2건 이상이 있거나 5 그레이드 부적합이 1건 이상 있을 시 받을 수 있는 심사로 이 부적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MDSA 심사 신청 시 비용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MDSA 심사 비용은 제품의 특성이랑 회사 규모, 투입되는 심사원 수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상이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 FDA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어디 타입 디터미네이션 프로시디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해당 가이드라인 참고하셔서 대략적인 비용을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MDSAP 심사 항목 확인으로는 MDSAP 위험관리 하에서 총 7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심사를 보게 됩니다. 총 7개의 챕터는 경영, 구매, 생산 및 서비스 관리, 설계 및 개발, 의료기기 이상 사례 및 권고문 보고, 측정, 분석 및 개선, 의료기기 품목 허가 및 제조소 등록 총 7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7개의 챕터는 경영은 11개, 의료기기 품목 허가 및 제조소 등록은 3개, 이런 식으로 총 90개의 태스크로 심사를 보게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7개의 챕터랑 90개의 태스크를 모두 심사할 경우 맥스 6일이 소요가 되고, 만약에 회사 규모랑 직원 수에 따라서 최대 6일이 소요가 되고, 이 심사 기간은 회사 규모랑 직원 수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직원 수에 따라서 감소하는 심사 기간 비율인데, 만약에 직원이 5명 이하다 하면 42%가 감소가 되고, 10명 이하다 하면 39%가 감소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심사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엑셀은 FDA에 있는 심사 기간 계산 양식인데, 이 해당 양식 이용하셔서 우리 제품을 심사할 때 대략적으로 얼마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지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MDSAP 심사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들도 심사 기관별로 상이해가지고 상이하나 주요 제출 사항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명이랑 주소, 연락처가 포함된 제조업체 세부 정보, 국가별 품목 허가 인증 번호 및 분류, 품질 시스템 심사를 위한 기반 자료, 제품 카테고리 및 특수 공정 여부, 또 멸균 방법이나 멸균기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 멸균 정보, 업체 규모, 인원수, 이런 식으로 심사 기간별로 상이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요 제출 사항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MDSAP 심사를 위해서는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도 FDA 사이트에 올라온 가이드라인으로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시정 및 예방 조치로 디자인을 변경하였을 때 평가하는 태스크별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 그 아래는 관련 규정들이 나와 있고, 만약에 국가별로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아래 나와 있는 캐나다 HC 요구사항처럼 국가별로 추가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 그 아래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오른쪽에 관련된 연계되는 절차가 연계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가장 상위 단계에서 품질 매뉴얼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회사의 요구사항이랑 회사의 철학이 포함된 품질 매뉴얼을 제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하위로 매뉴얼이나 절차서, 주요 품질 조치를 어떻게 해결할지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 아래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양식들을 제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하위로 그래서 제품이랑 서비스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MD사 심사를 보면 부적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적합은 매트릭스 방식을 이용해서 총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QMS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그레이드 1으로 시작을 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그레이드 3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절차화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절차서가 없을 경우에는 플러스 1이 되어서 그레이드 2가 되고 또 이전에 부적합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또 부적합을 받는다면 또 플러스 1이 돼서 총 그레이드 1에서 그레이드 5까지 부적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FDA 양식인데요. 이 부적합을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 먼저 맨 처음에는 심사를 어떻게 언제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제 부적합이 그레이드 1에서 그레이드 5까지 총 몇 개가 나왔는지 또 부적합의 세부 정보들이랑 국가별로 불충분한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총 이런 식으로 양식이 구성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국내 제조사들의 MDSAP 자료 활용 내용인데요. 일단 MDSAP 자료를 국내에서 활용을 하시려면 활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MDSAP 보고서는 품질관리 기준 전체 범위에 대한 현장 심사를 받아서 발급된 보고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품질관리 심사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진행해 주시는데 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재접수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 MDSAP 자료를 활용해서 현장 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 MDSAP 현장 조사를 받아서 유효한 적합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하고 품질 경영 시스템 전체 범위에 대한 MDSAP 적합 인증을 받은 제조소여야 하고 최초 심사, 추가 심사, 변경 심사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현장 심사가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MDSAP 자료를 활용하였더라도 현장 심사 대상인 경우가 있는데요. 위해 우려 제조소인 경우, 만약에 기업의 사유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여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정기 심사 대상 제조소인 경우,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제조소인 경우, 융복합 의료기기 제조소인 경우, 인체 유래 성분을 함유하거나 사용한 의료기기 제조소인 경우에는 MDSAP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현장 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MDSAP 자료를 활용해서 적합 인증서를 심사받은 경우에는 MDSAP 적합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산정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사인엑스에서 MDSAP을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대해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인엑스는 국내외적으로 품질관리 심사기관과 MOU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어려워하실 규제 당국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고객사분들을 대신해서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내부에는 굉장히 유능하신 MDSAP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용품, 전기기계, 체외 진단, 소프트웨어 모든 품목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DSAP에서 저희 사인엑스의 롤은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컨설팅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존 절차서를 검토하고 객분석을 실시하고 진출하시고자 하는 국가별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절차서를 개정하고 심사 신청부터 심사 보완까지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이 심사를 신청하고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는 인증서 발급 확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고객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MD 사업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제 MD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으신 기업이 계시다면 저희 사인엑스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